한미자 씨, 이번 달은 안 갑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대들어? 총합계 1억 800만. 지금 그걸 사람들 앞에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짧고 강한 진동이 식탁의 정적을 단번에 끊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미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300만 원. 기기 너머로 전달된 숫자의 무게에 윤정의 호흡이 잠시 멎었습니다. 나 이번 생일 선물은 이걸로 하면 좋겠구나. 스피커의 미세한 떨림을 타고 들려오는 듯한 시어머니의 요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준호는 식사에만 열중했습니다. 윤정은 수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사기 그릇이 상판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왕 해드리는 거 아들이 해줬다고 말해. 내 체면도 서고 얼마나 좋아. 준호가 입안에 음식을 삼키며 말끝을 늘어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문장은 변명을 붙이느라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윤정은 타들어가는 목구멍 안으로 차가운 물 한 모금을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만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6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시댁 통장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매달 25일이면 기계처럼 전송되던 150만 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횟수로는 정확히 72회. 72회라는 숫자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우리 부모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신 분들이잖아, 안 그래? 준호는 아내의 월급으로 산 가방이 자신의 효도를 증명해 줄 생각에 벌써 고무된 듯 했습니다. 윤정은 대답 대신 빈 그릇들을 하나씩 겹쳐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라믹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마찰음이 주방의 공기를 긁었습니다. 준호는 금세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겨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주방 벽에 부딪히며 터져나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윤정은 주방 구석에 어두운 그늘에 서서 다시 한번 기기를 쥐었습니다. 300만 원. 그 숫자는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라 6년 동안 이어진 자동이체 기록의 연장이었습니다. 윤정은 재무팀 팀장답게 그 모든 숫자의 흐름을 정교하게 뇌리에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숫자가 빠져나갈 때마다 준호의 효심은 커졌고 윤정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72개월 동안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금액 1억 800만 원. 그 숫자가 입술 안쪽을 얼렸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자신의 논리가 맞다며 낮은 웅얼거림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쾌한 소음이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음과 섞여 기분 나쁜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남편의 변명이 추해질수록 윤정의 손길은 더욱 정교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서랍을 여는 둔탁한 소리가 주방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서랍 속 낡은 봉투 안에는 영수증과 은행 내역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와 종이가 서로 비벼지며 내는 말은 마찰음이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6년간의 침묵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윤정은 서랍 깊숙한 곳에 서류 뭉치를 고쳐주며 주방의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서류의 날짜는 준호가 형편을 운운하며 내뱉었던 거짓말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정적은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우리 형편에 한 끼에 50만 원은 좀 과하지 않아? 준호의 목소리가 주방 벽을 긁었습니다.
윤정은 손바닥에 전해지는 진동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친정 엄마의 칠순 식당 예약 확정 메시지 5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비일 뿐이지만 윤정의 어깨를 짓누르는 지난 6년의 무게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숫자였습니다. 윤정은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나무 표면에 닿으며 내는 둔탁한 울림이 주방의 고요를 흔들었습니다. 윤정은 그 소리의 여운이 완전히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앉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칠순 식당 예약했어. 맞은편에 앉은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자극했습니다. 준호의 엄지손가락이 매끄러운 기기 위를 문지르며 내는 미세한 마찰음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합정동 쪽에 한정식 집으로 잡았어. 식비는 5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그 순간 분주하게 움직이던 준호의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주방을 메우고 있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긴장감이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기기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고 그 충격음은 주방의 공기를 무겁게 흔들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길게 긁으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우리 형편에 한 끼에 50만 원은 좀 과하지 않아? 준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문장은 변명을 붙이느라 점점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앞에 놓인 유리잔을 만지작거렸고 잔이 서로 맞부딪히며 내는 금속음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달에 당신 아버님 생신 때는 80만 원 넘게 나왔잖아. 그때는 아무 말 없더니 왜 우리 엄마 생신에는 갑자기 형편을 따져? 윤정은 찌개 냄새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주방의 텁텁한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그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비릿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우리 부모님은 평생 자식들 위해서 고생만 하신 분들이잖아. 준호는 고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지인들 앞에서도 내 체면이 있는데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계산적으로 굴어? 준호의 논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고 그 말들은 윤정의 가슴속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무의미한 대꾸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윤정의 대답을 기다리듯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었지만 윤정은 오직 자신의 발바닥이 장판에 닿는 소리에만 집중하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서랍장 두 번째 칸이 묵직한 금속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경첩이 마찰하며 오래된 금속이 서로를 버티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서로 쓸리는 마른 마찰음이 정적을 깨고 거실 전체로 번졌습니다. 윤정은 작년 연말에 적었던 생활비, 협상 메모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 꺼냈습니다. 메모지 위에는 시댁 지원금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옆에 시어머니가 요구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결제 내역을 조심스럽게 나란히 겹쳐 놓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무엇이 억울한지 낮은 웅얼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집 체면은 안중에도 없어? 지인들 앞에서 엄마가 얼마나 기죽어 지냈는데. 윤정은 주방 식탁으로 돌아와 두 장의 종이를 정렬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맞물리며 내는 마른 소리가 적막한 주방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그 도리를 자신의 입술로 너무나 가볍게 잘라버렸습니다. 윤정은 영수증 봉투 안에 메모지를 함께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의 변명이 추잡해질수록 윤정의 손길은 더욱 정교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서랍을 닫는 둔탁한 소리가 주방 전체에 묵직한 진동으로 남았습니다. 윤정은 주방 조명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6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72회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뭉치를 손끝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비밀 통장의 이체 내역서, 그 기록은 준호가 형편을 운운하며 화를 냈던 1월 24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엄마에게 몰래 보낸 200만 원의 기록이 윤정의 손바닥을 타고 서늘한 전율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기기가 다시 진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 탁자를 긁어대는 신경질적인 떨림이 주방까지 전해졌습니다. 미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점심 친구들 다 부를 거야. 계산 준비해. 윤정은 화면을 끄고 프린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린터가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밀려 나오며 윤정의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종이를 주워 맨 위장부터 펼쳤습니다. 윤정은 맨 위장에서 날짜 칸부터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윤정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종이 더미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이 무뎌진 감각을 깨웠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는 매월 25일마다 시댁 통장으로 빠져나갔던 150만 원이라는 숫자들이 줄을 지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거친 활자들을 훑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숫자들이 하나둘 모여 만들어낸 1억 800만 원이라는 기록은 이제 윤정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메마른 입술을 짓씹으며 종이가 서로 쓸리는 소리를 배경 삼아 기록을 넘겨나갔습니다. 종이와 종이가 맞닿으며 내는 건조한 마찰음이 주방 안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숫자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이토록 정교하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은 숫자가 되어 돌아오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류들을 갈무리하던 윤정의 손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딸려 나온 낡은 통장 내역서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비상금 용도로 숨겨두었던 비밀 통장의 거래 기록이 손바닥에 미세한 떨림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순간 윤정의 호흡이 잠시 끊기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멈춘 지점에서 정적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둔탁한 타격음으로 변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준호가 아내 몰래 시어머니 미자에게 따로 빼돌린 비자금 송금 내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오전 10시 12분 이체 금액 200만 원. 그 숫자의 온도는 윤정의 손끝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차갑고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아내에게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장모님의 칠순 식사비 50만 원을 매정하게 거절했던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비겁한 입술로 형편을 운운하며 화를 내던 그 순간에도 그는 뒤로 제 엄마에게 거액을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떨리던 목소리와 억울하다는 듯 내뱉던 거친 숨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분노는 이제 눈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형광펜으로 10시 12분 200만 원에 줄을 그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린 자리에는 오직 증거를 수집하고 정렬하려는 기계적인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윤정은 서랍에서 형광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촉촉한 형광펜의 촉이 종이를 짓누르며 밀려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72번의 날짜와 숨겨진 200만 원의 기록 위에 굵은 선을 그어내릴 때마다 윤정의 호흡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정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서류철을 벌렸습니다. 서류철의 비닐이 서로 비벼지며 내는 신경질적인 소리가 팽팽하게 당겨진 공기를 자극했습니다. 1억 800만 원의 기록과 300만 원의 지출, 그리고 200만 원의 송금 내역을 순서대로 그 안에 꽂아 넣었습니다. 윤정은 서류철의 모서리를 식탁 상판에 몇 번이고 눌러 맞추며 종이들을 정교하게 정렬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 둔탁한 진동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윤정의 심장 박동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좀먹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기록이 그 서류철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제 서랍이 맞물리며 내는 둔탁한 금소금이 주방 전체를 울리며 깊은 새벽의 고요를 끝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류철을 고쳐주는 그녀의 손끝에는 단단한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식탁 의자를 밀어넣는 무거운 마찰음이 정막을 깨고 다음 행동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손안에 들린 검은 서류철이 묵직한 무게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창가로 다가가 아직 가시지 않은 밤의 냉기를 손바닥 전체로 짚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새벽에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유리의 질감은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길처럼 명확했습니다.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박히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6년간의 침묵을 끝내고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첫 번째 호흡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나른한 정적을 깨뜨린 것은 거실 탁자 위에서 울려대는 기기의 거친 진동음이었습니다. 기기가 나무 상판을 잘게 긁어대며 내는 신경질적인 소음은 윤정의 귓가를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윤정은 찻잔을 내려놓고 거실로 향하며 기기의 강한 진동을 손바닥으로 받아냈습니다. 손안으로 전해지는 기기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스피커 너머로 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미자의 목소리는 일방적인 명령이 되어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윤정아, 나다. 오늘 저녁에 내 고향 친구들이랑 모임하기로 했다. 미자의 목소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들떠 있었고 탐욕스러운 허영심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들 아들이 가방 사줬다고 부러워하니 내가 식당 예약 확인하고 계산도 깔끔하게 해라. 대답할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긴 기기에서는 공허한 기계음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윤정은 기기를 쥔 손등 위로 느껴지는 박동을 느끼며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기기를 꽉 쥐었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준호가 쭈뼛거리며 발을 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옷자락이 마찰하며 내는 소리는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윤정의 곁으로 다가와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 전화 받았지? 내가 말려봤는데 기분이 좋으셔서 친구들을 다 불렀나 봐. 준호의 목소리는 비겁함으로 점철되어 바닥을 기어가는 듯한 습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체면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한 번만 당신이 쏘는 셈 치고 기분 좋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그는 체면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준호는 윤정의 어깨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윤정은 몸을 틀어 그 축축한 손길을 피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주방의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그 틈을 메웠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오늘만 엄마 체면 좀 세워주자. 응? 윤정은 대답 대신 식탁 위 검은색 서류철로 손을 뻗어 단단한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류철의 서늘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윤정은 서류철의 첫 장을 넘기며 마른 종이가 서로 쓸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서류를 정렬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지난 6년의 배신들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짚어나갔습니다. 맨 위에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의 결제 영수증이 놓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72개월 동안 기계처럼 빠져나갔던 1억 800만 원의 송금 기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준호가 아내 몰래 빼돌린 200만 원의 비자금, 송금 내역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장모님 식사비 50만 원이 아깝다며 소리를 질렀던 1월 24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윤정이 서류철의 모서리를 식탁 상판에 몇 번 눌러 정렬하자 둔탁한 진동이 탁자를 타고 전달되었습니다. 준호는 파일 속에 박힌 자신의 비밀 통장 내역서를 마주한 듯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호흡이 멎으며 목이 잠긴 소리가 정막 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소리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얼어붙은 준호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장판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서류철을 덮는 둔탁한 소리로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소리는 묵직한 진동이 되어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 있었고 숨소리는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준비해 나가야지. 윤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시린 분노와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고쳐쥐며 현관으로 향했고 구두 굽소리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윤정이 가야 할 곳은 미자가 허영을 뽐낼 한정식 집이 될 것입니다. 윤정은 현관을 나서며 도어록에 확인음이 들릴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준호의 비겁한 침묵만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의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엘리베이터의 낮은 기계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6년간의 기록을 펼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낮게 깔린 에어컨의 기계음조차 뚫지 못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을 초조하게 움직였고 가죽 시트가 몸의 움직임에 따라 비벼지는 마찰음이 정적을 긁어댔습니다. 그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으며 그 비겁한 숨소리가 밀폐된 공간을 기분 나쁜 진동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을 가다듬더니 윤정의 반응을 살피며 비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꼭 그 서류까지 들고 가야겠어? 엄마 체면도 좀 생각해주라. 지인들 다 모인 자리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끝을 흐리며 비겁하게 늘어졌고 차 안의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정은 대답 대신 무릎 위에 놓인 서류철의 거친 모서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차체를 타고 노면의 진동이
발바닥까지 올라왔습니다. 윤정은 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감각은 오직 손끝에 닿는 종이 뭉치의 묵직한 압박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침묵이 불안한 듯 목소리에 날선 경고를 실어 다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쪽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며 차체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 안에 모든 소음이 일순간 끊기며 둘 사이의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은 서류철 속에 기록된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72번 반복되어 만들어낸 1억 800만 원의 기록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은 준호가 말하는 가족의 이름으로 6년 동안 당연하게 빼앗긴 윤정의 노동이었습니다. 정작 제 장모의 식사비 50만 원은 아깝다며 혀를 찼던 그 비릿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다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며 가슴속의 열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며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낮은 기계음이 차체를 타고 윤정의 발바닥까지 전해졌습니다. 준호는 윤정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오해했는지 더욱 구차한 회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엄마 기분 맞춰드리면 내가 나중에 정말 잘할게. 아들 체면도 좀 세워주고 응? 구차한 변명이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워 숨이 막힐 지경이 되자 윤정은 가슴속 열기를 억눌렀습니다. 윤정은 안전벨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브레이크를 거칠게 밟으며 차를 식당 주차장에 세웠고 타이어가 지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들렸습니다. 차체 안으로 전해지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윤정은 검은색 서류철을 품에 꼭 안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밖으로 나서자 저녁의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치며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준호는 운전석에서 서둘러 내려 주차장 아스팔트 위를 가로질러 윤정에게 달려왔습니다. 구두가 지면을 치는 급박한 발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제발 들어가기 전에 나 좀 봐. 준호는 윤정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윤정은 몸을 틀어 그 축축한 손길을 피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주차장의 환풍기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그 틈을 메웠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정말 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망신시킬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을 넘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윤정은 대답 대신 식당 입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치는 규칙적인 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식당 입구의 자동문이 열리며 냉방된 공기가 윤정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룸 쪽에서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윤정은 숨을 짧게 들이켰다가 다시 천천히 내보냈습니다. 복도를 지나 룸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윤정의 손은 서류철을 더욱 단단하게 거머쥐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유난히 톤이 높은 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와 윤정의 고막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말도 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아주 큰 맘을 먹었지 뭐예요. 미자의 목소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들떠 있었고
그 안에는 허영심이 눅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정이 룸 앞에 다가가자 미자는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의 팔뚝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미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윤정의 얇은 옷감을 뚫고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숨소리를 피부로 가만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윤정의 귀 가까이 들이밀며 입김이 닿을 정도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너 오늘 지인들 앞에서 딴소리하기만 해봐라. 내 체면 깎아먹으면 그날로 너랑 우리 아들 관계는 끝인 줄 알아. 낮게 깔린 미자의 목소리에는 살기와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번 달에도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기죽었는지 아냐? 다들 며느리가 효도 안 한다고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 미자는 과거의 굴욕을 들먹이며 윤정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오늘은 달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망치지 마. 준호는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윤정에게 다급한 기침 소리를 내며 비겁하게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편도 들지 못한 채 벽에 기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자와 준호는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기침을 한번 삼켰고 미자가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마찰음이 복도에 작게 났습니다. 서로 합이 맞아떨어진 침묵이 공기를 눌렀습니다. 윤정은 그 비겁한 침묵의 언어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식당 직원이 룸문을 열었고 경첩이 마찰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은 준호의 비겁한 손길을 뿌리치고 룸 안으로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룸 안에서 호출벨이 짧게 울렸고 직원의 경쾌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지인들의 환호성과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은 서류철을 가슴에 꽉 안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끊기는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식당 직원이 룸문을 열자마자 지인들의 웅성거림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 안은 비싼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미자는 명품 가방에 매끄러운 가죽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고양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오 여사, 이것 좀 만져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아주 큰 맘을 먹었지 뭐예요. 지인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방 안의 공기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안목이 없어서 이런 건 구경도 못하는데 우리 준호가 덥석 사오더라고요. 준호는 그 찬사가 제 것인 양 어깨를 으쓱이며 앞에 놓인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유리잔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미세한 마찰음은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잔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위태롭게 떨리는 소리가 정적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방 안의 숨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의 냉기를 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검은색 서류철의 모서리를 단단하게 거머쥐었습니다. 한미자 씨, 당신이 지금 만지고 있는 그 가방 말이야. 윤정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즐거운 찬사들로 가득했던 공간을 단번에 끊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즐겁게 오가던 숟가락들이 접시에 닿다 멈추는 소리만이 정막을 메웠습니다. 미자는 당황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한테 한미자 씨라니 얘가 오늘 진짜 미쳤구나. 윤정은 대답 대신 품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식탁 한복판에 강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철이 묵직하게 상판에 가라앉으며 둔탁한 진동이 룸 전체로 무겁게 번져나갔습니다. 물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 뒤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 수저가 접시에 닿다 멈춰 금속 떨림만 남았습니다. 윤정은 서류철의 첫 장을 넘겨 미자의 코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른 종이가 공기를 가르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준호야, 내 이름이 어디 있는지 이 기록들 사이에서 한번 찾아봐. 윤정은 이제 남편에게 지켜오던 존대의 껍데기를 가차없이 벗어던졌습니다. 서류 상단의 서윤정이라는 세 글자 근처에서 누군가 종이를 가까이 당기는 마찰음이 났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물잔이 테이블에 한번 내려앉자 윤정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또렷해졌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윤정씨네. 준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목에서 공기가 막힌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사람들 있잖아. 준호의 비굴한 애걸이 이어졌지만 윤정은 다음 장을 더 거칠게 넘겼습니다. 종이가 서로 쓸리며 내는 건조한 소리가 룸 안의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최준호, 50만 원 아까워서 내 엄마 외면하던 사람이 뒤로는 아주 효자나셨더라. 윤정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형편? 내 통장에서 나갈 땐 형편 안 따졌잖아. 그녀는 72회라는 숫자가 적힌 송금 확인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넓게 펼쳤습니다. 6년 동안 매달 25일마다 15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총합계 금액 1억 800만 원. 그 거대한 숫자 근처에서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멎었고 다른 한 명은 급히 삼킨 물이 목을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저 부딪히던 소음이 일제히 끊겼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두고 부들부들 떠는 미자를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한미자 씨, 내 돈 1억 넘게 갖다 쓰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좋으셨어요? 나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여기까지라고요. 미자는 입술을 떨며 물잔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제멋대로 흔들려 잔을 바닥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쏟아진 물이 테이블 위로 번지며 윤정의 서류들을 적셨지만 윤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의 비밀 통장 내역서 한 장을 미자의 얼굴 근처로 던졌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오전 10시 12분 준호가 당신한테 따로 보낸 200만 원. 윤정의 목소리가 한층 낮게 가라앉으며 준호의 비겁함을 파헤쳤습니다. 이것도 내 생활비 통장에서 몰래 뺀 비자금이더라. 50만 원이 아까워 장모를 외면하던 아들이 뒤로는 이렇게 지극정성이었네. 처절한 침묵이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을 듯 몸을 굽히며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목구멍 속에 갇힌 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지인들의 찬사가 머물던 자리에는 이제 수치심과 경멸만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서류철을 고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묵직한 마찰음이 이 장면의 종료를 알리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들의 비겁한 떨림이 윤정의 발걸음을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선 윤정의 귓가에는 자신의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발소리를 새겼습니다. 윤정은 불광동 빌라 302호 도어록을 눌렀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파스 향과
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윤정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장판의 서늘한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낡은 꽃무늬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엄마 영숙의 수첩을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수첩 속 메모 한 줄이 손끝에서 멎었습니다. 윤정이 보낸 돈 50만 원 수술비로 저축. 윤정은 그 문장 위에서 손가락을 떼지 못한 채 낮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자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바로 그날 엄마는 병원에 혼자 갔었습니다. 수첩의 모서리는 엄마의 손때로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매달 받은 돈 한 푼도 쓰지 못한 기록들이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산 콩나물과 두부 한 모이, 영수증이 수첩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장모님의 식사비가 아깝다며 비겁한 입술을 놀리고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내의 월급으로 제 부모에게 효도 쇼핑을 즐기면서 병든 장모의 수술비에는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엄마는 그 귀한 돈을 차마 쓰지 못해 낡은 통장에 고스란히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작은 냄비가 불 위에서 흔들리며 몸체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냄비 속의 물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숙은 딸이 온 줄도 모른 채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남은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 뒤로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선 엄마의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엄마, 윤정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영숙은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츠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됐다. 밥 먹었으면 그냥 가지 뭐하러 왔어. 얼른 가서 쉬어. 엄마는 언제나처럼 짧게 말을 끊으며 딸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정은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수첩 속에 적힌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혼자 갔다 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영숙은 잡힌 손을 빼내려 애쓰며 거친 숨을 내뱉다가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수첩을 넘기던 손길이 부자연스럽게 멈췄고 주방에는 냄비 끓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에 풍파를 견뎌낸 듯 굵었지만 윤정이 잡은 그 손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괜찮다니까. 아픈 데도 없고 그냥 검진받은 거야. 너희 남편이랑 맛있는 거나 사 먹지. 괜찮다는 말이 세 번째 나오자 윤정은 수첩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남편은 장모의 존재를 지우려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효심을 제 가방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윤정은 생신 50만 원 적힌 줄을 한번 문지르고 엄마 손바닥을 감싸 쥐었습니다. 윤정은 엄마의 거친 손등을 쓸어내리다 굳은 살 사이에 뱃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른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첩 속에 적힌 숫자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돈 수술비로 안 써도 돼. 내가 다 해결했어. 영숙은 딸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그제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의 숨소리가 길게 늘어지며 윤정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딸의 등을 2번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옷감에 닿는 둔탁한 감촉만 남았습니다. 부엌에 가스불을 끄자 버너의 연료 흐름이 끊기며 소리가 멎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낮은 울음소리와 새벽의 공기를 채우는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윤정은
속이 꽉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서류철을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확인했습니다. 마른 종이가 서로 쓸리는 소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그녀는 가장 먼저 엄마의 수술 날짜를 다시 잡을 것입니다. 엄마, 이번엔 절대 미루지 마. 내가 직접 같이 갈 거니까.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윤정은 서류철을 고쳐주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구두 굽소리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은 밤바람이 뺨을 스치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길었던 72개월의 마침표를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정은 식탁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기기의 미열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이 정적을 긁으며 지나가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매달 25일이면 실행되던 자동이체의 신호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윤정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뒤 기기의 매끄러운 표면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짧고 명확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흐르며 모든 연결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마침내 6년간 이어졌던 정기적인 송금 기록이 멈췄습니다. 매달 기계처럼 빠져나가 시어머니의 통장을 채워주던 72회차의 기록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끝났습니다. 가슴속이 조금씩 풀리며 숨이 편해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무거운 짐가방을 거칠게 끌어당기는 마찰음과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거실의 정적을 비겁하게 긁어대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란스럽고 비참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그의 존재는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구보다도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아니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준호의 목소리는 끝까지 비겁한 변명으로 점철되어 바닥을 기어가는 듯한 축축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윤정은 숨을 고르고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최준호 씨, 이제 우리 법대로 서류로만 얘기해요. 더는 입 섞기 싫으니까. 짧고 단호한 한마디에 거실을 채우던 준호의 구차한 웅얼거림이 단번에 끊겼습니다. 짐가방의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나가는 무거운 소리가 복도를 지나 현관까지 이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며 둔탁한 진동이 집안 전체를 울리고 나서야 윤정은 참았던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6년이란 세월 동안 쏟아부었던 거액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보다 값진 평온의 소리를 얻었습니다. 가방 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서류들이 뭉쳐지며 내는 묵직한 마찰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비밀 통장에서 터져나온 비자금의 기록은 그 비겁함을 증명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돈은 누군가의 허영을 장식할 명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 병원 접수 창구에서는 경쾌한 키보드 타격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오히려 윤정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윤정은 엄마 영숙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대기석에 앉아 살갗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영숙의 손은 예전보다 더 가늘어졌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딸의 마음을 어루만질 만큼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낡은 꽃무늬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이 거친 종이 위를 긁어내는 소리가 새로운 일정을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다음 주 수술 날짜가
굵게 눌러 적힌 피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예약 날짜 적었지? 이번엔 절대 미루지 마. 내가 직접 같이 갈 거야. 영숙은 대답 대신 딸의 손등을 말없이 두드려 주었고 투박한 손길이 모든 약속을 대신했습니다. 늘 괜찮다는 말로 자신의 진심을 가렸던 엄마는 되따로 끝내려다 말끝이 풀렸습니다. 숨이 한번 길게 새고 젓가락이 그릇 안쪽을 스치다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단골 식당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물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식탁에 온기를 더해주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엄마 영숙은 정성껏 바른 생선 살을 윤정의 그릇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가 일상의 평화로운 대화 소리와 섞여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그토록 아까워하며 소리를 질렀던 식사비보다 소박했지만 그 온기는 비교할 수 없이 달았습니다. 윤정아, 국 식겠다. 얼른 들어. 윤정은 따뜻한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자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6년의 시린 세월을 씻어내듯 퍼져나갔습니다. 창가 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윤정은 기기 화면에서 자동이체 해지 완료를 확인하고 마지막 알림을 지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가슴을 졸이거나 상처받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정은 밥그릇의 온기를 느끼며 기기에 남은 마지막 알림을 지웠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완료. 새벽의 어둠을 뚫고 도착한 이 평온한 식탁 위에서 윤정은 가장 정직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